요양원에 가기 싫다면 지금 바로 이걸 하세요. 이 6가지를 시작해 봅시다. 저는 히데키 다나카와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 전문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일본 전역 노인들의 삶을 개선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돕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토대학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72세에서 86세 사이입니다. 18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조사한 연구 결과 응답자의 82%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슈살 때 이걸 알았더라면 지금 이랬을 겁니다. 저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90% 이상의 노인들이 간단한 조치로 예방 가능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와 전문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노인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수백 편의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행복한 노인. 여기 특별한 7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비용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변화 없이도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모두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 중 92%가 의료보험 청구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료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집안 청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까요?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면 제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밤에 더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잘 자고 의료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들은 돈이나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으로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해도 은퇴 후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이걸 꼭 메모하세요. 나중에 찾으려 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몇 명의 노인들이 실제로 그 혜택을 경험했는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녁 식사 전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적은 양을 여러 번 먹는 방법은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많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7시에 장 보러 가서 아침 밥만 먹습니다. 10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12시 30분에는 요거트를 먹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요거트 1개를 먹습니다. 오후 6시, 오후 3시 30분에 밥과 다른 식사를 이렇게 나누어 하루에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최소 번 씹고 식사 중에는 TV를 끄세요. 천천히 먹고 음식 맛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욕이 다시 생겼어요. 소화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 나이의 집 구조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욕실 손잡이, 벽을 따라 전선을 단단히 고정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약 리모컨 등은 허리띠에 둡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보호흡료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미소를 찾는 법칙입니다. 하루에 3번은 웃으세요. 심지어 신을 바라보며 웃을 때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즐거워요. 또는 손주 사진을 보며 웃을 수도 있죠. 좋아요. 이 법칙은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제발 내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탁해요. 지금까지 7가지 팁을 모두 공유했어요. 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이 운동의 비밀은 2가지 뇌 건강 비결입니다. 3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 건강한 식습관 비결이에요. 5가지 건강 유지 비결과 7가지 재정 안정 비결도 포함됩니다. 7가지 정신적 행복을 위한 비결도 있죠.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조금씩 실천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특히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이웃의 어르신들에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두 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분들의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이 모든 방법들은 실제 연구에 근거한 것입니다. 교토대학, 도쿄대학 같은 선도 연구기관에서 이 방법의 효과가 조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차 습관을 쌓아가기를 권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이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습관이 생기면 다른 습관을 하나씩 추가하세요. 이 정보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는 미래의 건강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유익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과 조부모님께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병이 있어도 이걸 실천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씨와 상담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식사와 운동에 관해서요. 위의 사항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본인의 의지와 함께 실행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실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이 수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연결하는 비결은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게 중요해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 클럽의 기회를 이용해 외출을 자주 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얼마나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까? 사람마다 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3주 정도 약을 복용합니다. 어느 정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잠도 더 잘 자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어요. 조금 더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식욕도 돌아왔어요. 모든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하면 더 뚜렷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는 커뮤니티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많은 클럽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복지에 대해 물어보러 지역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갔더니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룹에 소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웹사이트에도 커뮤니티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8명,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특히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에게 알려주면 당신의 새로운 습관을 이해하고 지지해주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멀리 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정보를 보내세요. 서로 격려하며 건강한 습관을 공유하는 것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간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가는 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계속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제 글을 노인을 위한 건강한 언어 자료로 활용해도 될까요? 이 16가지 팁이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행사가 열립니다. 저희 건강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세미나의 날짜와 장소는 저희 웹사이트나 지역보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 사는 78세 사토코 씨의 실천 경험 그룹입니다. 저는 여기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외로웠고 집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져서 쇼핑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떠나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얇게 그가 저에게 다나카 교수님의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처럼 느껴졌지만 하루에 3번 웃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어두운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인사 규칙을 시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중요한 집안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슈퍼마켓에 접근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저도 식품 법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식사 시간이 기대가 되고 식욕도 더 생겼습니다. 현재 주 3회 지역 노인 클럽에 참여하며 새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의사도 제 혈압이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복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방법은 정말 제 것입니다. 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야마다 케이치 씨, 저는 고집이 세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대 후반에 무릎 통증이 심해져 취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욕하러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다나카 교수님의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무릎 통증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규칙이 간단해 보여서요. TV 광고 중에도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죠. 일주일 후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대손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왼손으로 양치하거나 젓가락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가 더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집 안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완화되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도 리모컨에 창의적인 승려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따로 놓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손자가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건강해 보인다고 말해줄 때 정말 좋습니다. 이제 저는 다나카 선생님의 방법을 모두에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토현에 사는 75세 스즈키입니다. 60세를 넘기고부터 점점 잘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릴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구체적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친구의 소개로 다나카 교수님의 강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그는 쓰러져서 오른쪽 반신이 약간 마비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7가지 팁을 실천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세요.